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건의 김기영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저 처음 뵈셨죠? 다 이제 처음 준비하러 여기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경쟁률이, 이번에 뽑은 명수가 586명인가? 그랬거든요. 되게 많이 뽑았죠.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200명이 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지금이 9년째거든요. 9년 했는데, 한 5, 6년 전에는, 그때는 한 100명 좀 넘었었어요. 100명 좀 넘고, 많이 뽑아야 한 180, 160? 그랬는데, 한 3년 전부터 200명이 넘었어요. 200명 넘고, 올해는 500명이 넘었고, 580 몇 명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도 많이 뽑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간제가 많이 있거든요. 보건교사는 기간제가 거의 30%가 기간제래요. 근데 그 기간제를 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정규직화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간제를 다 정규교사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간제인 분은 정규교사 할 수 없잖아요. 시험을 통과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많이 뽑고, 또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정신적인 건강. 우리 애도 학생인데 여하튼 사춘기거든요. 남학생. 아들이랑 딸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들 키우기가. 그래서 아들도 약간 하여튼 지각을 밥 먹듯이 해요. 하여튼 학교에 가면은 애들이 정신적으로 요즘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교사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뽑는 그런 이제 직업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경쟁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학부 때 이거를 10% 미만을 보건교사 자격증을 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특혜 받은 분들이세요. 학교 다닐 때 모르셨죠? 근데 이제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큰 특혜이죠. 저 때는 사실 100% 다 줬거든요. 보건교사 자격증. 그래서 보건교사 자격증의 중요성을 저 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10% 미만으로 주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5% 주더라고요. 너무 증원이 되면 증원 수혜만큼 10%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보건교사 자격증을 주어졌던 5명이 주어졌다. 그럼 아무리 증원을 해도 5명밖에 안 주기 때문에 10%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5% 정도밖에 보건교사 자격증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 큰 특혜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도 간호사 생활을 한 6년 넘게 했거든요. 네, 6년 넘게 간호사 생활을 했거든요. 간호사 생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하여튼 가정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개인적인 삶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건강도 포기해야 되고, 포기할 게 너무 많은 직업이 간호사더라고요. 저는 사실 학부 다닐 때는 제가 기독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간호사로 평생 살겠다. 간호사로서 내가 이제 간호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바지하면서 평생을 살겠다. 그러면서 제가 소명을 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 병원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내가 일을 못했어요. 일도 못하고 이리 치리고 저리 치이고 막 그러면서 제가 6년을 근무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간호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남편이랑 유학 가려고 그만을 뒀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없었더라면 간호사를 계속 근무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소명을 가지고 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점점 갈수록 체력이 딸려가지고 밤에 계속 잠을 자더라고요. 나이트 끝나고 나면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쪽 가르치는 쪽에 와서 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왔다는 사실이.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자리에 저는 늦게 시작을 했어요. 늦게. 얼굴이 조금 어려 보이는데 사실 나이는 좀 있거든요. 네, 나이는 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짜로. 정말 나이가 많든 적든 현재 이 시점에서 여기 와서 내가 이
설명회를 듣고 한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이 옛날 같은 경우는요, 뭐 30대 1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 5, 6년 전만 해도 30대 1 그랬었어요. 그럴 때, 왜냐하면 그때는 많이 안 뽑았잖아요. 100명 좀 넘게 뽑는 상황이고, 그때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때는 초시에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초시가 진짜 월등하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아주 빡세게 해야 되고, 또 운도 좀 있어야 초시 때 합격을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합격 수기를 보면 알듯이 한 합격생의 반 이상이 초시예요. 반 이상이. 초시예요. 그만큼 이 시험이 합격하기 쉬운 시험이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합격 수기를 보면요. 공부도 안 했는데 합격했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안 했는데,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했긴 했죠. 근데 하루에 뭐 어떤 선생님은 뭐 두세 시간, 세네 시간밖에 안 했는데 합격했다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분은 좀 합격 수기를 안 쓰기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공부 안 하면서 했는데 또 합격 수기 쓰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안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있어요. 많지는 않죠. 근무하면서 합격하신 분들이 소수죠. 근데 그만큼 이 시험이 선생님들이 열심히 집중해서 열심히 따라오시면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 뭐 몇 개월 안에 합격하신 분도 있죠. 개인의 어떤 역량에 의해서 후반기에 몇 개월 안에 합격하시고, 뭐 몇 개월, 7월에 공부해가지고 수석하신 분도 있었어요. 올해 그 인천 수석하시는 선생님도 7월인가? 그때 해가지고 수석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제 이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만 따라오시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시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프린트물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인강 듣는 선생님도 프린트 하셔가지고 보셔야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기는 이제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냐면 지금 합격 전략 설명회 자료에 있어요. 설명회 자료. 지금 자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제가 한 1시간 동안은 이 시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1시간 정도. 그러고 나서는 올해 기출 해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학 선생님이 교육학에 대해서 좀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정보를 1시간 정도 제가 하고, 그리고 올해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이게 3급 이상. 이것도 1급, 2급, 3급이 있거든요. 1급, 2급이 더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3급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대요. 그래서 3급 같은 경우 뭐 한 달만 공부해도 되고, 여하튼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공부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년이 되는 해 1월 1일 이후에 이제 해야 돼요. 너무 10년 전 거는 안 되죠. 10년 전 거는 안 되고 5년 전 거. 1월 1일.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언제 시험 보죠? 우리가 2018년에 시험을 보잖아요. 2018년. 그래서 빼기 5년 하면 몇이에요? 2013년이죠. 그래서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자격증을 얻었던 거를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한국사.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EBS의 최태성 선생님 거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이게 무료예요. 이거 교재만 사면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간혹 이 선생님께 이제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도 소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은 또 다른 분 거 찾아서 듣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커트라인이 있어서 내가 뭐 100점 만점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컷만 넘기는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초반기에 이걸 따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떨어지셔가지고 후반기에 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러면 심리적인 압박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 때 따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험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험은 1차랑 2차.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은 지금 1교시, 2교시, 3교시로 되어 있어요. 1교시, 2교시, 3교시. 그래서 1교시는 교육학이죠. 교육학이 60분 보고 논술형 1문항이지만 여기에는 서브 문제가 한 4문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있죠. 그리고 배점은 20점이죠. 우리가 그 1차 시험은 100점 만점에서 거기에서 이제 순위로 1.5배수를 뽑는 거예요. 1.5배수. 그래서 이제 교육학은 20점이 되고 전공은 80점이에요. 합해서. 그래서 100점이 되는 거죠. 교육학 20점, 전공 80점. 그래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평하고 서술형, 논술형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하겠고요. 논술형은 그래서 보통 서술형에 합한 게 거의 논술형이에요. 거기에다 그냥 서론, 본론, 결론 해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으로 나뉘어지는데 전공이. 근데 우리 보건은 비교수 교과거든요. 그래서 비교수 교과는 교과 내용학에서 100% 출제를 해요. 교과 내용학. 그래서 교과 내용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공 과목을 말하는 거예요. 전공. 선생님들이 대학교 때 배웠던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과 내용학에 있는 전공 과목을 제가 썼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을 선생님들이 공부하시고 여기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부터 뭐 아동 간호학, 성인, 여성, 정신 이런 과목들이 합해져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7하고 18년이면 최근이잖아요. 최근 과목별 문항 비중을 한번 제가 이거를 분석을 했거든요. 문항 비중 17년하고 18년.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부터 정신간호학까지 이제 문항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거 보면 항상 매년 좀 문항 수가 달라지죠. 문항 수가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험관 선생님이 뭐 지역사회 간호학 선생님 뭐 한 3분, 뭐 그리고 뭐 아동간호학 교수님 3분,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시험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님하고 그리고 보건교사랑 같이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내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평균 비중을 한번 보면요. 지역사회 간호학은 평균 비중이 높죠. 18에서 23%라고 썼죠. 지역사회 간호학.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보건교사가 지역사회 간호학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간호학은 좀 심도 있게 나와요. 문제가. 적용해서라든지. 그래서 이제 평균 비중이 높고, 그리고 이제 학교 보건하고 보건교육은 사실은 이게 지역사회 간호학 과목 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중요하니까 이게 따로 빼놓은 거고, 그것도 이제 학교 보건하고 보건교육은 거의 나와요. 거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동간호학을 한번 볼게요. 아동간호학은 최근에 많이 나왔죠. 최근에 14, 18% 나왔어요. 이게 과거에는 많이 안 나왔거든요. 과거에는 아동간호학이 한 1%, 한 문제? 많아요. 2문제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 아동간호학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동간호학. 그렇고, 그 다음에 성인간호학. 성인간호학은 비중이 지금 9에서 18%. 성인간호학이 과거에는 많이 나왔어요. 하여튼 올해도 많이 나왔죠. 4문항 나왔으면 많이 나왔죠, 올해. 그리고 과거에도 거의 4-5문항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성인도 중요 과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지역사회 간호학을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성인간호학을 뽑을 수 있어요. 성인간호학. 그리고 노인하고 응급은 사실은 뭐 성인간호학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인데, 이제 응급은 과거에 되게 중요했어요. 과거에 응급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응급이. 다른 것들이 더 비중이 생겨가지고. 그렇지만 응급은 또 중요한 과목이에요. 학교에서는 중요하죠. 응급 잘못 처치하면 학생이 죽거나 그 다음에 뭐 불구가 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최근에 중요한 과목이 여성하고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성간호학이 지금 최근에, 과거에는 여성간호학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내문학이면 많이 나왔죠. 그래서 특히 이번 시험에도 여성간호학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사실은 여성을 전공을 했거든요. 석사도 여성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여성 나온 건 거의 다 적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많이 적중했다고 선생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여성은 갈수록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 학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보신 적 별로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요즘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다 여자예요. 남자 선생님도 소수더라고요. 소수이고, 그리고 학생들도 뭐예요? 반이 여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여성간호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성간호학을 전공을 한 것에 대해서 진짜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석사를 할 때 여성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빛을 발하더라고요. 여하튼 내가 하여튼 선택할 때도 내가 기도를 하면서 선택을 했어요. 그때 어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신간호학을 보면요. 정신간호학도 과거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간호학의 비중을 보면 지역사회랑 최근은 거의 비슷하죠. 비중이 비슷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중요한 과목은 뭐냐? 지역, 성인, 여성, 정신이 특히 이제 중요한 과목이구나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보건, 보건교육도 또 걔네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중요하고. 학교보건은 우리가 보건교사의 어떤 업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보건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은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11월 말에. 그리고 지금 2차 시험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 준비하신 선생님들은. 그래서 우리가 2차 시험을 보면요. 우리는 비교수 교과라고 했잖아요. 비교수 교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층 면접만 해요. 교직 적성 심층 면접만 100점. 100점 100점이죠. 그래서 아까 1차 점수 100점 더하기 여기 면접 점수 100점. 토탈 200점이잖아. 그걸 합계로 해가지고 성적순으로 딱 컷을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을 보면 교원으로서의 적성, 지금 교직관, 인격 소양을 본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무래도 각 학교마다 문제는 달라요. 내가 서울시에 쓴 사람, 서울시에 쓴 사람하고 경기도에 쓴 사람하고 면접 문제는 틀려요. 각 시도마다 면접 문제는 틀리거든요. 틀리는데 그 면접 문제가 한 4문제 내지 4문제, 적으면 4문제이고 4문제 내지 8문제의 면접 문제를 묻잖아요. 그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할 때 그 대답에서 이런 게 느껴져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인격적으로 된 사람. 우리가 선생님으로서의 선생님은 어떤 뭐예요? 역할 모델이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 너무 이기적이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선생님들이 사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포용하고 이끌고 사랑으로 하는 그런 선생님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답에서 그게 나타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접 점수가요. 이게 이번 평가원에서는 60점을 준다고 했어요. 100점에서 60점으로 준대요. 최하가 60점. 제일 잘 맞으면 100점. 그러면 차이가 몇이에요? 40점이잖아요. 40점. 40점이면 이게 2차 점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60점을 준 사람, 받은 사람이 있느냐? 60점대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68점, 64점, 68점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68점, 서울은 내가 들었던 게 70점대 들었어요. 78점. 서울은 100점도 줘요. 100점도 주고 78점도 받아요. 80점도 안 주고. 그럼 몇 점 차이예요? 23점? 하여튼 22점 정도 차이면 아주 크잖아요. 그리고 강원도도 그렇더라고요. 강원도도 70점대가 면접 점수가 좋았어요. 60점대. 60점대도 많이 줬어요. 강원도. 70점대. 대구도 좀 그랬어요. 대구도 70점대도 잘 맞았다고 한 것 같은데, 면접. 그만큼 면접의 폭이 넓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공 범위가 많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학. 우리가 어떤 교사로서의 소양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하는 교육학에서 내가 공부한 거를 내가 체화를 시키고 또 이게 면접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 때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말하는 거. 여기 보세요. 또 본 게 뭐예요? 학생과의 소통, 지도 능력을 본다고 했잖아요.
어떤 소통은 의사소통이니까 말을 정확하게, 교사는 뭐예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설명하고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학생들을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사실 말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말이 약간 뭐 어떻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요. 제가 아나운서 학원도 다니고 그랬어요. 말을 잘하려고. 그 노력을 했어요.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하여튼 병원에 다닐 때도요, 인계할 때도 수간호 선생님이 나보고 말을 너무 못한다고 저한테 막 그랬고, 제가 대학원 할 때도 되게 기도하면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왜냐면은 말을 너무 못해서. 대학원 때는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말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기도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말은 제가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거부감 없이 말을 하잖아요. 하는 건 그래도 노력하고 연습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특히 면접을 위해서는 스터디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도 전공도 그렇고요. 자꾸 말로 해야 돼요. 이게 쓰는 거이기 때문에 쓰는 거랑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운 거를 상대방한테 말로서 전하는 거를 자꾸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합격 수기를 보면 스터디 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스터디 했다는 분들이 거의 8, 90%예요. 내가 스터디가 안 맞아서 혼자 공부했다. 한 분도 한 10%? 수기 보시면 돼요. 저는 수기 쓰시면 그걸 다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혼자 공부했다는 분들은 거의 10%, 많아 20% 미만이에요. 그만큼 이 시험은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도 인출을 해야 되죠. 내가 이거를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 뭐 골절의 간호를 말해라. 그러면 골절의 간호를 내가 뭐 4가지, 뭐 5가지를 말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하는 걸 자꾸 하는 게 좋아요. 면접부에서는. 특히 이제 교육학도. 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층 면접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수업 실현 이런 건 우리는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18년 합격 계획서 거를 한번 보세요. 합격 계획서. 그래서 제가 제 커리큘럼이 1년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합격 계획서는 제가 이제 강사로서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커리큘럼이 되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은 한 적은 없어요. 이게 거의 선생님 공부하는데 최적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월에서 6월까지는 주 2회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는 제가 빡세게 선생님들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특히 합격은 앞심과 뒷심이 중요한 거예요. 앞심은 전반기라 하면 6월까지. 뒷심은 후반기예요. 후반기라 하면 7월에서 11월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앞심과 뒷심이 이루어져야 합격을 이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앞심을 위해서는 그 정반기 이 커리큘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 2회 수업인데 금요일에는 이론 수업, 그리고 금요일에 이론을 배우고 수요일에는 기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거를 복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배우고 나서 이거를 써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보고 써야 돼요. 안 보고 쓰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간식 서답형은요, 거의 뭐랄까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 제가 골절 간호를 얘기했잖아요. 골절 간호하면 딱 5가지가 프라이스 처치로 내가 머릿속에 딱 박혀야 돼요. 그래 자동적으로 이게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자꾸만 쓰는 연습, 인출하는 연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보고 쓰는 거, 안 보고 말하는 거. 그래서 이제 기출 문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요일에 기출 문풀은 제가 과거에 이제 객관식 문제도 있잖아요. 그걸 다 주간식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풀고.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는 이제 전 과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에서 9월에는 이때는 후반기에는 주 1회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주 1회니까 좀 자기화를 하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7월에서 9월까지는 이제 영역별, 과목별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월에서 11월, 2달은 이게 모의고사, 실제 시험처럼 전 과목을 혼용을 해서 시험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중 내역을 프린트로 다 했거든요. 그걸 나중에 보세요. 그 문제 같은 거. 그래서 적중한 문제들 제가 문제를 많이 적중을 했거든요. 그게 다 1월부터 6월에서 뭐 7월에서 11월에 다 고르게 적중이 됐어요. 계속 이거를 문제 연습을 해야만 아무리 이론에 있어도요. 이게 문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쓰기가 좀 어려워요. 주관식은. 그리고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사용할 교재를 한번 보면요. 제 이론 교재는 4권이에요. 그래서 1, 2, 3, 4학원 4권이고요. 그래서 제 교재는 베스트셀러죠. 제 교재가, 제가 이제 교재에 많이 힘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조화가 다 되어 있어요. 특히 주관식은 이게 구조화가 돼줘야만 머릿속에 딱 들어가고, 그래야 인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글로 쓰면 이게 구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론서로 구조화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면 보시고 확인하셔도 돼요. 구조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과목당 강론서를 제가 2개 이상, 뭐 성인 간호학은 5개고, 뭐 지역사회 간호학도 강론이 한 5개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 제가 하여튼 눈도 충혈되고 좀 외모가 좀 말이 아니에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이런 거 열심히 하느라 이제 하여튼 여기 노량진 강사로 되려면요, 이렇게 나를 버려야 돼요. 하여튼 나를 버리고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저기 9년을 달려왔어요. 9년을 너무 힘들게 사실 제가 살았어요. 9년을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화초가 50개는 돼요. 화초를 키우니까요,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 오면 화초가 50개 이상. 어제는 극락초도 샀어요. 극락초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강론을, 그래서 제 수강생님들은 강론을 거의 안 봐요. 강론이라고 하는 게요, 선생님들 학부 때 강론 보셨죠? 강론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풀어져 있잖아요. 풀어져 있고 중요한 게 나와 있지 않잖아. 뭐가 중요한지가 다 중요해 보이고, 거기서 내가 뽑는 게 되게 어려워요. 또 말도 어렵고, 또 강론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좀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오류도 있어요, 강론에. 근데 강론의 최대 단점은 시간이 소요가 많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이 시험은 시간 대비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제가 사실 많은 단점이 있어요. 뭐, 하여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말이 그렇게, 목소리도 예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예쁘지 않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여튼 아나운서하고 막 다니면서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그런데도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리고 제가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네, 그거는, 합격률이 제가 제일 높거든요. 그거는 자료상에도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합격률이 부족한 것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믿고 오면 합격을 많이 시켜줘요.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좀 그런 거고요. 내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좀 울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울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수업 시간에도 더 울어요, 제가. 괜히 막 손이 좀 버거워가지고. 하여튼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러려니 하면 되겠고. 하여튼 제 강론은 선생님들은 강론 보지 않도록 하게 만든다는 얘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림도 있고 국시라든 임용시험 연도를 기입을 해서 중요성을 선생님들 인식하게 만들어요. 중요성. 선생님들은 공부할 때 중요한 게요, 뭐가 중요한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곳에 시간을 쓰면 안 되겠죠. 중요한 곳에 시간을 써야 되거든요. 이해라든지 암기.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 이론서의 장점은 그래요.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또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해하기 좋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은 제가 1992년도 거부터 92년도 과거 객관식 문제에서부터 최근까지 다 실었고, 그리고 이제 모범은 답안을 거의 올해 제가 좀 많이 수정을 했어요. 답안 수정을
좀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은 제가 아까 6월 달에 기출 문풀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수요일 강의가. 그래서 그때는 리뷰를 하고 하던 선생님이 실제로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냥 제가 문제를 드려요. 문제를 드리고 문제집은 제가 리뷰를 하는 시기예요. 리뷰하는 시기고 그리고 기출 문제집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기출은 거의 올해는 사실 기출보다는요 서브가 많이 나왔어요. 기출이 아닌 곳에서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올해 시험이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근데 어떤 연도는 이게 해년마다 틀려요. 어떤 연도는 기출에서 많이 나오고 어떤 연도에는 기출에서 좀 덜 나오고 그게 매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합격하려고 하면 기출은 해놔야 되고 기출이 아닌 영역도 어느 정도 봐줘야 합격을 해요. 그 기출이 무너지면 안 돼요. 기출은 한 50%는 기출이 나오니까. 기출이 많이 나올 때는 한 뭐 70%, 많이 나오면 70%, 적게 나오면 50%. 그렇기 때문에 기출은 꼭 바탕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기출이 아닌 것도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암기 노트. 제가 암기 노트는 이거는 상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4월 말이나 7월 말에 출간을 하는데 암기 노트가 합격 수기를 보면 암기 노트를 많이 봤다는 얘기를 하고 올해 수강생님들도 암기 노트를 많이 봤다고 해요. 왜냐하면 암기 노트는 6월 달 아까 기출 문제 풀었잖아요. 그 문풀을 암기 노트로 했어요. 그러니 한쪽은 문제, 한쪽은 답안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무작정 읽은다고 해서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관식은. 그래서 내가 문제를 보고 내가 연상을 하고 그래서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거를 내 혼자 하든지 이거를 보통은 그 스터디를 이 암기 노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문제를 내고 안 보고 대답하는 거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암기 노트는 그렇게 스터디용이나 자가 학습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출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기출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학습 도구이고요. 그리고 추천 강론서를 제가 썼잖아요. 추천 강론서. 그래서 저는 강론서로 수업을 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거는 이론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강론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강론서를 사지는 않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거 그냥 보기는 사지 않고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글에도 그 골절 간호하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림이랑. 그래서 강론보다 구글 같은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면 더 이해하기 쉽게 나와요. 근데 네이버나 구글에 있는 검색도 걔도 오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를 많이 도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카페가 있잖아요. 다음에 카페 있거든요. 거기엔 Q&A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뭐 질문 올려놓는 거. 근데 검색해가지고 잘못한 거라 내 책이 맞냐, 걔가 맞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런 질문 받는 게 제일 좀 힘들어요. 질문이 사실 일주에 거의 이제 20개 일주에 질문 올리시는 분들이 20명은 넘어요. 20명이 넘고 내가 두 문제만 제안을 하는데도 10문제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여하튼 검색도 오류가 있다는 느낌은 좀 가지시고요. 그래서 1, 2월 강의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 시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내는 게 서답형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입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짧은 거를 요구한다는 얘기죠. 뭐 단어라든지 구라든지 짧은 거를 요구하는 게 기입형이다. 가로넣기라든지.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기입형 문제인데 뭔가 기전을 쓰라는 것도 있었어요. 기입형 문제인데 기전을 쓰라. 기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술형이잖아요. 근데 기입형인데 서술형을 요구하는 기입형도 있어요. 이건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죠, 뭐. 어떤 교수님은 가장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 거고 서술형은 서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술형은 보통은 뭐 기전을 쓰라든지 근거를 쓰라든지 그런 게 좀 많아요. 서술형은. 이유. 그리고 여기 보면 서술형에 비교하라는 것도 꽤 나오거든요. 비교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있어야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비교. 그래서 비교를 한다는 거, 비슷한 점을 비교한다든지 차이점을 비교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령. 우리가 논술령 하나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논술령도 작성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거기에는 서술령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서술령의 조합이 논술령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보면 서론본론 결론을 요구하는 거는 서론본론 결론으로 쓰시면 되고, 서론본론 결론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것도 하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을 한번 볼게요. 학습 방법. 학습 방법에서는 중요한 게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이해를 한 다음에 이게 내가 여하튼 인출이 돼줘야 하잖아요. 인출을 하려면 이제 구조화를 해줘야 돼요. 구조화. 그리고 인출. 학습은 이 세 단계예요.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뭔가 구조화가 좀 돼줘야 돼요. 구조화가 돼줘야, 그래야만 인출이 된다. 이게 학습의 중요한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했던 제가 다른 스님들, 그래가지고 제 수강생님들이 가정주부도 많아요. 가정주부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합격생들 보면 가정주부가 그것도 거의 50% 이상은 될 거예요. 미스가 쓰신 것도 있는데, 가정주부 애 키우면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합격하신 분들이 50%는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수강생님들이 가정주부가 많대요. 왜냐하면 제 수업은 효율적이라고 했잖아요. 효율적인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고 선생님들에게 학습 부담을 덜 주는 거예요. 덜 주게 제가 수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 방법이 이해를 내가 이따가 해설 강의를 하면 선생님 내가 어떤 쪽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그때 이거를 적용해서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요, 이해가 돼줘야 한다. 우리 그 전공 서적을 보면요,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말의 단어를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제가 가르친 지 올해가 9년이라고 했잖아요. 9년인데도 내가 그리고 책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내가 일주일에 한 100페이지를 가르치거든요. 100페이지를 가르치면 내가 이해 안 되는 단어를 제가 쫙 리뷰를 하면서 밑줄을 그어요. 근데 그걸 접어놔요. 접어난 다음에 내가 100페이지를 본 다음에 단어를 다시 네이버로 검색해요. 구글이라든지. 구글로 검색해서 단어 이해를 해요. 그만큼 단어 이해가 선별이에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단어에 어려운 단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도 안 되고, 문장에 대해 이해도 안 되고, 또 쓸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론서에는 어려운 단어를 밑에다가 뜻을 썼어요. 대체적으로 뜻을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단어 찾기 어렵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제가 최소화시킨다고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제 책의 구조화가 이미 되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시 또 짧게 뭔가 흐름 같은 걸 내가 한번 또 써봐야 돼요. 여기에서 이 흐름이 뭔지. 이거는 내가 합격 수기에 이번에 이제 붙여놨거든요. 이거를 구조화를 잘 하신 분 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공부할 때 이 정도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를 좀 인식을 갖도록 하려고 제가 합격 수기에 그거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구조화 목차 짜기, 뭐 그런 게 거의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인출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이거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것이 이제 말로 하는 게 스터디 때 인출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짝 스터디 하면서 인출을 해서 내가 정확하게 인출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또 수요일 날은 와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기출 문제 할 때 내가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안 쓴 거는 다시 그거를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답안을 보면서. 네,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모집 인원하고 경쟁률을 한번 볼게요. 경쟁률.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거 서울에서부터 이제 뭐 부산 이런 데까지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지역 쓰고, 근데 내가 합격이 목표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비선호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쓰면 1차 점수도요, 합격선도요, 거의 10점 정도가 차이 나요. 10점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합격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약간 사람들이 비선호 지역에 지원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합격은, 아니, 이 보건교사 시험은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진짜로.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포기해서 합격이 안 되는 거지. 나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서울이라든지 도시를 좋아하죠. 그게 경쟁률이 좀 세잖아요. 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도 지원을 안 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도 지금 거의 2명, 1명 뽑잖아요. 그 장애가 지원을 안 하면 이게 비장애, 우리 정상인이죠. 우리한테 와요. 그러니까 거의 장애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584명 모집을 했고 평균 경쟁률이 얼마예요? 6.2죠. 6.2. 6.2면 이 6.2가요. 접수한 것이 6.2예요. 근데 제가 시험장에도 갔는데 빈자리가 꽤 있어요. 한 교실에 한 30명이 시험에 보면 빈자리가 10%는 돼요. 10%. 그리고 또 빈자리. 왜냐면 지원만 하고 내가 이제 그렇잖아. 1년 동안 공부 안 하고 시험만 보자.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아침 못 일어났어. 그러면 안 오는 결시가 되는 거잖아요. 못 일어나면. 아침에 8시 반까지 입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시험만 보자고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경쟁률이 몇이 되겠어요? 한 5대1 정도예요. 실제 경쟁률. 5대1. 이제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데 이 공무원 쪽의 경쟁률이 높은 거 아시죠? 100대1 넘어요. 그리고 다른 우리 교과가 제일 경쟁률이 낮대요. 우리 교과가 제일 경쟁률이 낮아요. 다른 교과는 뭐 30대1, 20대1 그렇대요. 다른 교과 다 그렇대요. 경쟁률이. 그래서 보건이 이렇게 경쟁률이 제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건 공부한다는 건 진짜 합격을 놓고 내가 하는구나. 합격을 놓고 공부하는 시험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제 친구가 제가 아는 분이 자기가 장애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험을 한 2-3번 봤잖아요. 서울을 계속 고집해서 서울만 썼어요, 걔가. 결혼도 했고 애들도 있으니까. 서울에 집도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장애인 거예요. 약시였어요, 걔가. 한쪽 눈 약시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기 시각장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3에서 6등급인가 봐요, 걔도. 좀 낮은가 밑에니까. 그래가지고 걔가 장애로 시험 봤잖아요. 서울 장애 아까 몇이었어요? 경쟁률 1.17. 그래서 몇 명 모집? 6명 모집하는데 7명 지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박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장애인지 확인을 하세요. 장애인이면 훨씬 이게 들어가기 쉽잖아요. 지금 어디야? 경기는 뭐예요? 경기는 아예 5명 뽑는데 2명밖에 접수를 안 했어요, 장애. 그리고 어떤 선생님도 그 선생님이 메니에르 병이에요. 메니에르 병. 그래서 뭐 균형장애가 있어가지고 메니에르 병이어가지고요. 장애가 나왔대요. 그리고 그 선생님도 인천에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사람은 겉은 다 멀쩡하시던데? 그럼 혹시 내가 뭔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의사 병원도 이거 몰라요. 그 친구도 병원도 몰랐대요. 어떤 병원에서 가르쳐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지도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병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작년 경쟁률과 합격선을 한번 볼래요. 내가 합격선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작년 거 합격선. 서울은 그래서 1차 합격선이 67점이었죠. 67이고 경기는 보세요. 경기는 62점이죠. 그래서 거의 5점 차이죠. 서울하고 경기가. 네, 이럴 때도 있는데 작년은 왜냐면 작년도 서울을 많이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을 쓰고 경기를 좀 덜 써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강원도 보세요. 강원도는 1차 합격선이 몇이에요? 58점이잖아. 그럼 서울하고 거의 9점 차이죠. 9점 차이죠. 그래가지고 이때는 하여튼 어떤 때는요 15점 차이 난 데도 있었어요. 15점. 그래서 내가 여튼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을 보시게요. 그 다음 9번에 있는 합격자 결정. 그래서 합격자는 그 모집 인원에서 1.5배수예요. 그 강원도 같은 경우는 2배수예요. 강원도는 2차를 좀 더 많이 뽑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1.5배수를 뽑아요. 1차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은 아까 1차나 2차가 합해서 최종 합격을 하는 거이고, 그리고 꽈락일 때는 저기 합격을 못 해요. 아무리 저기 지원자가 많더라 하더라도. 꽈락이 40%이거든요. 40%.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는 그 8점까지는 맞아요. 교육학 20점이잖아. 20점에서 40%는 몇 점이에요? 수학 계산하기 힘든데 내가 계산 미리 해왔어. 그래서 8점 이상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요, 전공 점수 높은 전공이 뭐 62점이었는데 교육학 꽈락 때문에 떨어진 분이 있어요. 교육학이 7점이었나 봐요. 그분이.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교육학은 근데 전공이 8점 많잖아요. 전공 양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은 전반기에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후반기 때는 전공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공을 좀 올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 때는 교육학을 조금 더 힘을 쓰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교육학의 내용이 면접의 답도 교육학적인 답을 해줘야 점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학을 놓으시면 안 돼요. 전반기 때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공은 꽈락이 몇이에요? 32점이에요. 32점은 이상을 맞으셔야 돼요. 32점. 31점 이하를 맞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재작년인가는 충북 같은 경우는요, 전공이 꽈락만 넘으면 합격했었어요. 재작년에는 갑자기 200명 넘게 뽑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하여튼 컷이 많이 떨어졌을 때가 재작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립도 있어요. 요즘은 사립도 보건교사를 많이 뽑거든요. 사립. 그래서 사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립보다는 경쟁률이 떨어져요. 사립. 그리고 근데 사립 같은 경우는 면접 뭘로 이제 이 사람을 뽑느냐, 그게 그 공립보다는 덜 명확하죠, 좀. 그래서 사립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젊고 하여튼 그 나름의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사립은 아무래도 그 공부를 좀 덜해도 붙는 곳이 사립이에요. 내가 공부를 좀 덜했다. 그러면 사립 지원해도 돼요. 사립. 그래서 사립에도 많이 합격했어요. 다른 것도 거의 다 이제 비슷하니까 조건은. 그 다음에 역대 합격률. 그래서 제가 역대 합격률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16년이죠. 그래서 제가 제 수강생들이 이제 수석이나 차석을 많이 고득점을 제가 많이 하죠. 제 수강생들이. 그 이유는 제가 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합격률도 높고요. 합격률. 그 여기 보면 뭐 경기 초등 합격생, 뭐 부산 초등 합격생 중에서 제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뭐 작년이나 올해 수강생이 뭐 제 수강생이 제일 많은 건 아니었어요. 제 수강생이 제일 많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 그런데 합격 이제 수석이라든지 합격 학생들이 제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년 전에 차석하셨던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정은정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번에 대통령 상인가? 보건복지부 상을 받았대요. 상을 받고 그래가지고 해외 연수까지 간대요. 무료로 해외 연수까지 보내준대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애 둘이 있는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인데 그분이 저기 어떻게 해서 상을 받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금연학교를 하는데 자기가 금연학교를 어떻게 했냐면 각 교과에 금연과 관련된 교과 수업을 하도록 했대요. 그래서 그걸 통합적인 수업, 자기가 가르친 건 아니면 오거나이즈를 한 거예요. 뭐 이제 국어 시간은 금연과 관련되는 거를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또 과학 시간은 금연에 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그거를 가르치게 하고, 또 역사에도 금연과 관련된 거를 가르치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분의 통합 수업을 다 이끌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창의적이잖아요. 나도 그런 수업은 처음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것 때문에 대통령 상 받았다고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를 이곳에 오게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뿌듯했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합격하면 저한테 연락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연락하고. 정말 연락하고 합격하고 하면 서로 이제
저는 개인 생활을 거의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애정을 갖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상처받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선생님들한테 애정을 갖고 막 했는데 선생님들이 어떨 때 나한테 막 좀 약간 하여튼 안티를 막 하고 할 때 그럴 때 내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여튼 네, 그랬어요. 그런 거 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합격수기. 제가 여기 합격수기 쓴 거는요, 이분은 이제 작년에 부산 중도 참석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재학생이었어요. 요즘은 재학생도 합격을 하거든요. 근데 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전공 59점을 그래서 잘 본 거거든요. 차석을 해서 제가 쓴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넣었냐면요. 거기 합격수기를 보면, 여기 선생님이 한 것 중에서 거기 만성 합병증, 뭐 급성 이동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그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제 이론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이런 정도를 좀 그려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머릿속에 이미지화가 돼줘야만 이게 머리에 딱 기억이 돼요. 줄글보다는. 그래서 이게 키워드잖아요. 어떤 키워드의 흐름. 이런 정도 내가 공부하고 나서 이거를 가급적 안 보고 하는 게 좋죠. 안 보고. 그래서 제가 제 합격생 중에서 한 분이, 그분이 초시였는데 거의 전국 수석 점수를 했어요. 그분이 아마 전공 64점 받았나?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은 백지노트를 했어요. 백지노트. 그래가지고 내가 보고 나서 백지노트가 효과적이야. 안 보고 한번 해봐야 돼요. 안 보고 내가 이거를 흐름을 내가 알고 있는지. 아무리 내가 읽었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남는지는 내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지노트 하면서 내가 이런 걸 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이기 위해서 예쁘게 하지 말라고 그 얘기가 나와요. 보이기 위해서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점검하는 차로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 것도 이제 가정주부인데 전공 60점 받은 서울에 합격하신 분. 그래서 애 2명 있고 바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강원도 수석하셨던 선생님도 일요일에 놀았대요. 초신데. 그분도 전공 점수가 67점이에요. 전공만 67점. 근데 그분은 일요일에 놀았대요. 놀고 초시였는데 애 2명 있어요. 어린애. 쌍둥이 엄마라고 했는데 그분도 이제 다 그게 학습 방법의 차이예요. 학습 방법. 그래서 학습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출 중심이다. 내가 인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쉬었다가 이제 11시에 우리 올해 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